자,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13번째 유형부터 18번째 유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여기 13번째 유형부터 보세요. 예, 13번째 유형은 상수, 계수, 비제차,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 이런 문제가 나갈 텐데 오른쪽에 있는 gx가 sin x 또는 코사인 x 이렇게 생긴 거, 이걸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sin x, 코사인 x 하는 것은 여기 x 자리를 2x 또는 3x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in 2x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코사인 3x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Y 프라임 플러스 CY는 사인 4X. 이렇게 문제가 나가면 들리나요? 어떤 오류가 있나요? 잠깐만요. 뭐가 떴어요? 음, 지금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떻게 된 거죠? 어, 음소거된 거 제거하시고, 이게 제 화면이 보이는지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누구 얘기해 주세요. 들리나요? 들려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지금 진행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시 해야 되나요? 음소거를 하고 누구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들어왔어요? 비밀번호 안 치셨어요? 거기 비밀번호 있습니다.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셔야 돼요. 음, 그러면 다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gx 부분이 sin x, 코사인 x 부분이 sin 2x 또는 뭐 코사인 3x 이렇게 변수 자리에 숫자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a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y 프라임 플러스 cy가 뭐 sin 2x다 또는 코사인 3x다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우선 특성 방정식을 푸셔야 되고요. 특성 방정식 풀어서 그 근을 구하시고 그 근을 구한 다음에 사인 또는 코사인하고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정은 특성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구해 놓으면 그걸로 그냥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정한 대로 그냥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은 필요 없고 근을 제대로 구했으면 판정이 된 거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잘못 구했으면 거기서 감점이 되겠죠. 그 뒷부분은 이제 틀린 거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복이 여러분들 배운 대로 중복이 없다면 사인 x가 있던지 코사인 x가 있던지 하나만 있었어도 여러분 두 개 다 쓰는 걸 알고 계시죠? 다 배웠습니다. 해서 sin x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yp는 a sin x 플러스 b 코사인 x 이렇게 쓰셔야 되고 중복이 없을 때 마찬가지로 코사인 2x만 있었다. 그런데 중복이 없었다. 그렇다면 yp는 a sin 2x 플러스 b 코사인 2x 이렇게 쓰셔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복이 있다 그러면
예, x가 한 번씩 곱해지는 거 알죠? 예, 그래서 중복이 있다면 당연히 특성 방정식의 근은 복소근이 나왔을 거고, 그렇죠? 복소근의 그 실수부를 얘기해 주는 부분은 0으로 떨어졌을 거고, 허수부만 남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gx가 sin x인데 중복이 있다라는 것은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와야 중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sin x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됐다 그러면 중복이 없는 겁니다. 복소근이라고 하더라도. 알고 있죠? 예, 학습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코사인 2x가 있었는데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i 예, 이렇게 됐다면 중복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판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복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코사인 x였는데 중복이 있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와서 그렇다면 a 코사인 x 플러스 b 사인 x 이 전체에 x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p는 x 곱하기 a 코사인 x 플러스 b 사인 x 이렇게 두고 대입하고 a하고 b를 계산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고요. 예, 14번째 형태는 예, 마찬가지 상수계수 비제차 2개 선형미분 방정식에서 이번에는 gx가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예, 이런 형태로 된 것이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지수함수 부분은 앞에서 한 것처럼 중복이 있다 없다 판정하셔서 없으면 그대로 그 형태에다가 상수 곱한 꼴을 쓰시면 되고 한 번 중복되면 x를 곱하시고 두 번 중복되면 x제곱을 곱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옆에 다항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해진 다항함수는 그만큼 같은 차수로 그냥 또 하나 곱해주면 돼요. 그런데 전체를 곱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다항함수가 x였어요. 그렇다면 a 플러스 bx가 곱해지는 거죠. 예, 그렇게 전체 1차의 완전한 형태가 곱해진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 x제곱 하는 것만 곱해져 있었어도 예, 그렇다면 2차식을 완전하게 곱하면 됩니다. a 플러스 bx 플러스 cx제곱 이렇게 해서 곱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상수를 전부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 15번째, 16번째, 예, 17번째 형태는 yp만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 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yp를 구하는 그 방법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미정계수법을 써서 해라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쓰시면 안 되고요. 예, 미정계수법을 사용한 것만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역연산자법을 써라 그러면 마찬가지 다른 방법은 점수가 없고요. 역연산자법만 점수가 있습니다. 매개변수변화법을 써라 그러면 마찬가지 매개변수변화법만 점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미정계수법은 예,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gx 파트를 예, 지난 시간처럼 지수함수만 줄 수 있어요. 또는 사인, 코사인 가지고 줄 수 있어요. 예, 또는 다항함수 형태를 줄 수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 맞게 여러분들이 yp를 설정하고 대입하고 상수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yp가 뭐다라고만 쓰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앞에 배운 대로 똑같이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이제 알고 있겠죠. 예,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판정하셔야 되고 중복이 없으면 원래 주어진 형태, gx의 형태를 완전한 형태로 써주시고 중복이 있으면 한 번 중복될 때마다 x가 한 번씩 더 곱해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뭐 어렵지 않게 예,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복이 되어서 예, x가 곱해졌다. 그러면 그 원래 있던 gx보다 그 다항함수가 한 개 이상 더 곱해져 있는 부분은 왼쪽에 있는 파트에서 대입하게 되면 다 사라져요. 그것 아래쪽만 남는 거니까 예, 그걸 꼭 알고 있었다가 만약에 그 이상 되는 파트가 x제곱, x3승 이 부분이 남아 있었다 그러면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역연산자법을 써라 이렇게 문제를 주면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A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Y 프라임 플러스 CY는 GX 이렇게 주어졌을 텐데 왼쪽 파트를 왼쪽 파트를 FDY라고 고치셔야 돼요. 예, FD라는 것은 학습 영상을 통해서 배웠죠, 우리가. 예, 예를 들어서 y의 더블 프라임 하는 것은 d제곱 y 하고 바꾸시고 y 프라임 하는 것은 dy 이렇게 바꾸시고 상수 곱하기 y라는 건 그대로 상수 곱하기 y 이렇게 두시고 그리고 y를 묶어내시면 됩니다. 예, 묶어내고 남는 거 d제곱 d 그리고 상수 이런 것들로 더하고 빼고 해서 만들어진 부분 그 부분이 fd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역연산자법은 바로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예, 이것은 yc를 따로 계산할 이유가 없죠. 그냥 yp는 하고 바로 가면 됩니다. yp는 fd분의 1 gx다. 이렇게 쓰고 바로 가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돼요. 예, 역시 역연산자법 오른쪽 gx는 사인, 코사인 또는 다항함수 또는 지수함수 이 정도를 줄 겁니다. 예. 근데 주의할 것은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 줬는데 지수함수가 제일 쉬운 형태죠. 그런데 중복이 있는 형태를 줬다 그러면 예, 당연히 여러분들은 역연산자법을 쓰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대입하면 0이 돼 버리니까 분모가 0 돼 버리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형태는 안 나왔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예, 해서 역연산자법을 가지고 지수, 함수 형태를 줬다면 당연히 대입하면 0 안 되는 꼴, 중복이 안 되는 문제가 나왔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한 대로 생각해 두시면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변수 변화법을 써라 이렇게 했다면 이 문제에서는 gx가 여러분들 학습 영상에 있는 것처럼 텐전트 x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진 문제를 줄 수 있고요. 또는 시컨트 x 가지고 만들어진 걸 줄 수 있어요. 상수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숫자는. 예. 그 외의 형태는 함수 모양으로는 주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는 전부 학습 영상에 있으니까 예. 그걸 가지고 그대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텐전트 x라고 나간 부분은 여러분들 공부해서 알겠지만 초기 조건이 없는 문제였죠. 예. 그렇게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시컨트 x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 초기 조건이 있는 문제였죠. 예, 그래서 다 계산한 다음에 초기 조건 대입하고 예, 여러분들의 초기 조건이 주어진 해를 완성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매개 변수 변화법을 쓴다 그러면 그 방법을 잘 아셔야 되고요. 역시 YC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YC가 없으면 도입 부분이 없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YC가 C1, Y1 플러스 C2, Y2다.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yp를 v1, y1 플러스 v2, y2 이렇게 쓰고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v1, v2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예, 해서 v1은 인티그럴 w분의 w1 dx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산하면 되고요. 예, 마찬가지로 v2는 인티그럴 w분의 w2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예, 공부해서 다 아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w라는 것은 y1, y2 예, 그 기본해의 런스키안이죠. 예, 런스키안이니까 첫 번째 행은 y1, y2를 함수 그대로 쓰고 두 번째 행은 y1, y2를 미분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행렬식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게 w고 w1, w2는 W1은 첫 번째 열을 바꾸는 거죠. W2는 두 번째 열을 바꾸는 거죠. 런스키 안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열을 어떻게 바꾸는 거냐 하면 0과 GX, 0 먼저 쓰고 1행에 쓰고 GX는 2행에 쓰고 아시죠? 예, 그렇게 써서 0GX를 첫 번째 열에 W의 첫 번째 열에 바꿔 놓으면 W1, W의 두 번째 열에 바꿔 놓으면 W2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행렬식 계산하시고 그리고 이제 W분의 W1, W분의 W2 이걸 함수 계산 다 하셔서 그렇죠? 약분할 거 약분하고 정리하셔서 그걸 적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분 연습은 미리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답 나오는 대로 B1, B2 구했으니까 예,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예, B1Y1 플러스 B2Y2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 이제 3개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 예, 미정계수법 쓰는 예, 이 문제가 나갈 수 있어요.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예, 3개 비제차가 아니고 제차입니다. 제차. 예, 여기 오타가 났어요. 예, 비제차.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문제 낸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죠. 예, 자, 제차예요. 예, 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내가 지금 이걸 지금 순간적으로 혼동했어요. 예, 상수계수하고 예, 함수계수하고 혼동했어요. 비제차 맞습니다. 예, 비제차, GX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 GX가 있는 부분. 미안합니다. 예, 정신이 없네요. 예, 비제차. 그래서 GX가 있는 부분. 예, 그런 문제입니다. 예, 해서 YP를 미정계수법으로 예, 해결하는 문제. 이걸 주겠습니다. 예,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 비제차니까 3개인데 GX 부분은 사인, 코사인 정도 나갈 수 있고요. 지수함수 나갈 수 있고요. 다항함수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미정계수법으로 푸는데 미정계수법은 뭐 똑같으니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3개니까 예, 여러분들이 특성 방정식을 구하시면 예,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3차 방정식이니까 그걸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건 연습하셔야 돼요. 예, 해서 인수분해 그 학습 영상에 있듯이 예, 하나의 근을 찾을 수 있게 문제 줄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안 주고 예, 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차항 분해, 최고차항 개수가 있겠죠. 그 개수 분해 예, 마지막 상수항 예, 그걸 계산합니다. 최고차항 분해 상수항 계산하셔서 그것의 약수를 다 찾으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그 계산한 부분이 2가 됐다면 예,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1과 2 찾으시면 돼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요 정도. 그렇죠? 3이 나왔다면 마찬가지로 1과 3,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4가 나왔다면 1, 2, 4 이렇게 되겠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예, 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대입하면 그 중에 하나 0으로 떨어지게 예, 그렇게 문제를 줄 겁니다. 예, 해서 그거 인수분해하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요. 학습 영상에 예, 있습니다. 그거 나눗셈 하는 것도 있죠. 예, 보고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연습하셔가지고 그 인수분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미정계수법이니까 역시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판정하셔야 되고요. 예, 중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 중복될 때마다 x 곱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2개 중복이 되면 x 제곱을 곱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해서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가 나갔다 그러면 중복이 2개였다면 x제곱 2의 알파 x승 이렇게 yp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설정하고 대입하셔야 돼요. 대입하고 미분한 형태 만드시고 그 계산하면 되는데 그건 계산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계산을 완성하셔야 되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걸 대입해서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그 gx에 여러분들이 x나 아니면 x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2의 알파 x승만 있을 수도 있고 x 곱하기 2의 알파 x승 학습 영상에는 x가 곱해져 있죠. 예, 그런 게 있다 그러면 x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그걸 대입했을 때 중복이 있어서 yp를 x 제곱을 곱해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x 이상의 차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들은 다 사라진다라는 거. 예, 거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전부 사라진다라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해서 그게 남아있다 그러면 계산이 안 돼요. 예, 해서 다 없애고 남는 것만, 그것보다 차수가 같거나 작은 것만
남겨두고 그걸 연립 방정식으로 만드셔서 푸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해서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13번째부터 예, 18번째 유형까지 알아봤고요. 예, 여러분들 그 성적은 예, 상대평가를 합니다. 예, 상대평가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점수는 항목이 예, 출석 점수는 20점 들어갑니다. 출석 점수 20점이고요. 예, 대부분 다 만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학습 기간이 한 2주, 3주 텀으로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예, 대부분 다 만점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과제 나간 거. 첫 번째 건 5점이고요. 뒤에 나머지 3개는 10점씩 해서 과제가 35점입니다. 예, 해서 두 개를 더하면 55점이고요. 그리고 기말 시험이 남았어요. 예, 이제 기말 시험이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예, 3주 후면은 기말 시험 대면으로 예, 시험을 칠 거고요. 예, 얘기한 대로 어디서 몇 문제 낸다라고 다 얘기해 줬죠. 총 7문제 낼 거고요. 75분 동안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예, 문제는 7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70점으로 되어 있는데 45점 만점이니까 45%로 환산이 됩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 해서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예, 상대 평가를 하고 예, 그 등급은 A 플러스 A, B 플러스 B라는 것은 예, 학교 규정대로 예, 규정대로 상대 평가해서 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회의가 없다면 그 예전대로 그대로 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대로 하게 된다면 A 플러스와 A는 35%가 맥시멈이 되고요. 예, 그리고 B 플러스 B까지 합쳐서는 70%가 맥시멈이 되고요. 예, 나머지 30%는 C 플러스 C, D 플러스 D, F 이렇게 예, 학점이 나갈 수 있고요. 자, 그런데 F는 기말 시험밖에 없으니까 기말 시험에 결시를 하게 되면 F가 됩니다. 해서 결시하지 않고 다 나오셔야 되고요. 대면 시험 이루어지게 되면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결시한 걸 제외하면 F는 없어요. 예, 그래서 A 플러스부터 D 제로까지는 다 나가고요. 기말 시험 결시만 안 하면 예, 그리고 학습 영상이 예를 들어서 출석 미달이 될 정도로 결시가 되었다, 결석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것도 당연히 F입니다. 그건 출석 미달로 F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해서 남은 거 가지고 F가 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살펴본 거에는. 예, 그래서 F가 되는 경우는 없을 거고요. 예, 아마도 기말 시험만 다 나온다면 예, 나머지는 A 플러스부터 D까지 받을 수 있는데 예, 70% 안에 들어와야 B까지는 받을 수 있고요. 예전대로 한다고 하면 예, 30%는 이제 C 플러스부터 D 제로까지가 있을 텐데 결시 안 하면 예, D 학점은 예를 들어서 0점을 받았다든지 100지를 냈다든지 예, 기말 시험에 이렇게 하면 D 등급의 학점이 나갑니다. 예, 그렇지 않고 한 문제라도 풀어서 점수가 있다면 아마 C 플러스나 C 예, 70% 안에 못 들어왔어도 C 플러스 C 제로까지는 아마 나갈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제가 해줄 얘기는 예,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음소거한 부분, 예, 그 음소거한 부분을 제거하시고 예,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예, 지금 앞에 못 들어오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다 해결이 된 거죠? 예, 음, 예, 카톡에는 예, 더 이상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항상 요거 초대장을 보낼 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예, 치셔야 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누르면 안 되고요.
예, 그렇게. 자, 그러면 예, 다시 한 번만 질문 있나요? 예? 예, 지금 카톡 주신 분이 있는데 안 치고 들어가셨어요? 아, 예, 예, 어쨌든 예, 못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데 비밀번호를 안 치고 들어와 줬어도 그건 뭐 괜찮습니다.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지금 음소거되어 있는 부분 제거하시고 목소리 들리니까 그렇게 하면 목소리가 들립니다. 질문해 주세요. 없나요? 그럼 오늘은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번 실시간 수업은 일주일 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해서 6월 8일 같은 시간입니다. 11시 해서 다음 주 11시에 바로 또 초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